대표님, 네. 요즘 그 결혼하는 신랑들 나이대 추세가 어떤가요? 국제 결혼하는 신랑분들 나이대가 제일 많이 분포된 나이대는 40대 중반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40대 초반과 40대 말, 그리고 50대 신랑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0대, 50대 중반과 30대 신랑분들이 또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 40대와 50대, 그리고 30대, 이 나이대별로 좋은 신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주의해서 될까요? 자, 30대 신랑과 40대 초반에서 중반 이내는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 30대 신랑분과 40대 중반 이내 신랑분들은 첫째, 무조건 18, 19살은 무조건 피하세요. 그 나이 때 신부들이 이뻐요. 그 이쁜 것 때문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들을 선택을 할 때, 자, 이 나이대 신부들은요, 진짜 무조건 학력이 거의 고졸이 돼야 돼요. 고졸 이상. 20대 초반 신부들, 20대 중반 미만 신부들은요, 학력이 거의 제대로 된 집에서는 고졸 다 나옵니다. 12학년 졸업을 해야 돼요. 11학년까지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9학년 우리가 맞선을 보다 우리한테 결혼하려고 하신 분들 중에 20살, 21살, 22살에 9학년 엄청 많이 있어요. 다 빼야 돼요. 왜? 베트남은 아셔야 될 게 신랑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학력 제도가 5학년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6학년, 7학년, 8학년 이 학년제 졸업이거든요. 6학년 졸업, 7학년 졸업, 8학년 졸업. 그러면 이게 중등 과정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갈 때 나라에서 국가고시처럼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시험을 쳐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도로 돈 많이 내는 사립으로 가야 돼요. 성적이 좋으면 국립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좀 경제적인 약한데 그 시험에서 점수가 낮아고 사립으로 가면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9학년에서 졸업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학력 공부를 못했다 하는 그 인상이 먼저 안고 가야 돼요. 못했다 또는 안 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신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좀 너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했다. 여기서 멈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괜찮아지는 게 힘들잖아요. 이 베트남 사이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더 이상 하기 싫었던가 아니면 공부를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근데 간혹 가다가요. 그지 말고 7학년, 6학년, 5학년 티 나와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게 40대 중반 미만의 신랑분들이 일단은 학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문신은 무조건 한국말로 10대 때 껌 좀 씹었다, 놀았다. 그 추정을 하는 게 거의 맞다고 봐야 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신을 할 정도의 여성 같으면요. 보통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독한 거죠. 독하고 남편한테도 독하게 할 수 있는 좀 성깔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신해 나가신한테 직접 내가 물어봐요. 결혼할 신부한테 직접 물어본 적도 많아요. 왜 했느냐? 뭐 때문에 했냐? 대부분 다 13살, 14살, 15살, 좀 늦으면 17살 요 사이에 해요. 철없을 때. 지금 어떤데 물어보면 후회해요. 문신한 아가씨들도 후회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20살, 21살 때 지우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베트남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결혼한 아줌마들도 문신해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거는 결혼 이후에 한 거예요, 보면. 결혼 이후에 미용 차원에서 한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호치민에 요즘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시골 쪽으로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걸려내. 그 다음에 항상 첫째, 얼굴보다는 성격 좋은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게 40대 중반 미만 신랑들한테 해당되는 거. 그럼 40대 중반에서 이제 50대까지 신랑분들. 일단은 20대 중반 여성 이상. 근데 절대 초혼인 남성이 재혼 여성은 무조건 피해야 되죠. 그 나이대 신부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재혼 여성을 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재혼 여성을 권했다. 그러면 신랑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녀가 있는 여성. 과연 이혼 서류에 이 자녀 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아빠가 가지고 있는지. 아빠가 키워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친권은 누가 가지냐 물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짓말일 수도 많아요. 그러면은 자, 자녀가 있다. 내가 극복하겠다. 극복을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오는 순간에 그 자녀 양육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자녀 양육비 보내주면 됐느냐? 아니에요. 1년, 2년 살다 보니까 신부도 한국 살아보니까 좋잖아요. 내 자식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은 거라.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입양 서류 참 많이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입양 서류를 해준 가정이 우리가 결혼시킨 신부들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소개로 이렇게 입양 서류를 많이 해주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된 가정이 더 물더라고. 애 데리고 오고 나중에 한국 애기 낳고 하다 보면 이혼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애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데리고 온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양육에 결혼한가 한국 온가 동시에 애 교육비 매달 보내야 돼요. 자, 저희도 50대 신랑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신부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랑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갑니다. 지금은 신부가 괜찮아요 하지만은 한국 오면은 매달 애 교육비 보내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저 신부가 애 한국 데려와서 키우면 안 돼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다 그때 띵 맞지 말고 그때 돼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소리가 당신 입에서 해야 된다. 안 하는 순간에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재혼녀를 만날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양육비 보내줄 생각하고 그 자녀 한국 데리고 와서 키워줄 각오까지 해야 된다. 신부는 처음엔 아니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키우니까 괜찮아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 벌어놓은 돈 어디 있어요 사실. 그거는 처음에 달콤한 말이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희박하다 이런 거예요. 있으면 재혼녀는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50대 신랑분들 중에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그렇게 재혼녀 중에서 자녀를 전혀 안 낳은 신부 같으면은 가능 또 하겠죠. 자녀 안 낳았어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 신부가 진짜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50대 중반의 신랑분들 중에 재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새로 결혼을 해서 자식도 놓고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초혼하고 해도 돼요. 네.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50대 신랑분들 중에요. 결혼해서 나하고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 신부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애 없이. 애는 안 놓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나중에 말씀 볼 때 본인이 나는 애기 안 놓을 겁니다라고 한번 밝혀보세요. 단 한 명도 안 할걸요? 미혼인 사람일 때는. 재혼인 여성은 하죠. 왜?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기를 낳고 가정을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혼. 진짜 나는 아기 낳기 싫다. 그럼 재혼으로 가야 돼. 재혼으로 가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애 양육비 해주고 한국 데려와서 키우자 한 말 나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갑니다. 왜 어차피 나무 자식 키울 때만 내 자식 낳고 키우면 되지, 왜? 그 한국 분들 중에 지금 내 나이에 애기 낳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나이에 어차피 지금 신부가 재혼녀다 그러면은 애기 5살, 6살, 7살, 8살, 10살 안쪽 아니냐? 그 애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나무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내 자식 놓고 키울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간혹 가다가 50대 말부터 60대 신랑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그 나이대 분들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다 모든 걸 이루어 놓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재혼녀 만나서 사실 뭐 양육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도 돼. 그분들은요.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저는 권하고. 그래서 나이층별로 대신 그 다음에 40대 초반 이 나이는 나이 차이가 한 20살 앞뒤 정도가 좋죠. 그 다음에 40대 중후반으로 가면은요 나이 차이가 조금씩 더 나도 관계없습니다. 또 50대 신랑분들은 또 조금 더 나도 관계없고 신랑분들 나이가 많을수록 차이가 조금씩 더 나도 관계없고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20대 초반 넘어가면 20대 중반 나이나 예를 들어 24살, 5이나 27살이나 크게 차이 없어요. 대신 18이다, 19이냐 하고 22살이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 나죠.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30대 미혼 여성이면 더더욱 좋겠다. 그건 도리어 30대 여성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고학력자들은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눈도 높고 뿐만 아니라 신랑한테 요구하는 게 더 강해요. 근데 제가 결혼을 지켜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학력 문제에서 대졸자들 저는 별로 선호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너무 신랑한테 본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강해요. 대졸자 신부들이. 한 10명 중에 70%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30%는 안 그러는 신부들도 있어요. 우리가 결혼시킨 대졸자 신부들하고 만나고 아무 그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70% 정도가 대부분이 주장이 강하고 응?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본인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신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랑들하고 가끔은 그런 사소한 트러블도 좀 생긴다 하는 건 알고 근데 실제로 저는 학력은요 고졸이 제일 나아요. 고졸 같으면 한국에 사실 대학 나온 수준이에요. 인구 비례 학력을 이렇게 한국하고 맞춰보면요. 한국도 대졸 나온 수준이 여기 고졸 나온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시켜봐도요. 학력이 높은 신부일수록 한국어 시험 점수가 높아요. 열심히 하는 신부들도 있지만 그래도 학력도 좀 있고 착신한 신부 만난다 하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 구독자분들 결혼을 하실 때 얼굴 예쁜 거보다는 얼굴 착해 보이는 신부의 착한 신부 그게 최고다.